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로 결혼한 지 3년 차가 돼가는 아직은 신혼이라 생각하는 30대 여성입니다. 남편과는 꽉 찬 2년 연애했고요. 살짝 철이 없어 생각 없는 말로 저를 화나게 하는 인간이지만 사람은 착해서 데리고 살고 있어요. 저는 원래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남편은 고치면서 살아보려고요. 사실 연애 때와 달라진 남편의 모습에 신혼 초 실망도 했었는데 그때 저희 시어머니의 진정한 모습을 보고 남편이 아닌 시어머니에게 반해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솔직히 많은 채널에서 사연 이야기를 들으면 시어머니 때문에 마음고생, 몸고생하는 며느리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의 반대인 시어머니를 만나 받아본 적 없는 엄마의 사랑까지 받고 있으니 이런 사연은 널리 소개해야 맞다는 생각에 난생 처음 사연이라는 걸 보내봅니다. 저처럼 남편보다 시어머니를 더 좋아하는 며느리가 또 있는지 계신다면 반갑게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제 본격적인 사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부디 끝까지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저와 남편은 같은 회사 입사 동기였어요. 나이는 3살 차이가 나는데 남편이 저보다 오빠였죠. 그리고 인턴 기간부터 입사까지 함께 해오면서 동기다 보니 정이 들어버렸는데 정식 입사 후엔 근무하는 부서가 달라졌지만 저랑 남편은 밥도 같이 먹고 고민 상담도 하고 서로 많이 의지하며 지냈어요. 남녀가 그렇게 의지하며 시간을 보냈으니 이성적인 감정이 싹트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고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서로에게 끌려 저희는 비밀 연애를 시작했는데 말이 비밀 연애지 나중엔 저희 둘만 모르고 저희 주변 사람들은 전부 알고 있었더라고요. 티를 좀 냈어야지. 아니 그 정도면 그냥 대놓고 우리 사겨요 하는 거 아니야? 어디 겁도 없이 신입들이 눈이 맞아서는. 아 대리님, 저희는 숨긴다고 숨긴 건데 죄송해요. 어쭈? 죄송하긴 뭐가 죄송해? 다 큰 어른이 누굴 만나든 자유지. 다만 남자친구 없고 언제 마지막으로 키스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 나를 위해서는 좀 조심해줘. 아님 좋은 남자 있으면 소개를 해주던가. 참고로 나 연하 좋아한다? 네? 아,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농담이야. 축하한다고. 누가 보면 내가 질투해서 엄청 뭐라고 하는 줄 알겠네. 같은 부서 아니니 크게 걱정은 하지 않겠지만 일에는 시장 주면 안 된다. 내 스타일 알지? 우리 과장님 부장님 다 놓쳐놔라. 얄짤없다. 당연하죠. 일은 일, 연애는 연애. 잘 알고 있습니다. 조심할게요. 그래, 우리 임사원은 알아서 잘하겠지. 근데 지사원은 좀 조심시켜야겠더라. 아주 입이 귀에 걸려서 티 완전 나. 내 정보통에 의하면 지사원 핸드폰 배경화면이 임사원 셀카라고 하던데? 네? 진짜 저는 철저히 조심한다고 조심했는데 줄줄 새고 있는 바가지는 따로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남자친구였던 남편의 핸드폰을 바로 확인했는데 정말 제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있더군요. 저는 화들짝 놀라서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회사에 소문 다 났다고 책임지라고 했는데요. 그때 남편은 한박 웃음을 지으며 언제든 자기는 저를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냥 제가 너무 좋으니까 나사 하나가 빠져 있더라고요. 물론 제가 너무 좋아서 미치겠다는 이 남자가 저 역시 너무 좋았지만 회사 입사한 지 3개월도 되지 않아 제 존재감을 공개 연애로 알리게 되어 민망할 따름이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실수하지 않고 능력을 인정받겠다는 일념으로 일도 엄청 열심히 했는데요. 다행히 저는 기회를 잘 잡아 입사 동기 중에 가장 빠른 승진을 하는
영광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어요. 저희 회사가 철저히 능력평가 시스템이었거든요. 그 점이 마음에 들어 입사를 하게 된 거였는데 그만큼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가차없이 해고하기로도 유명했어요. 이쯤 얘기하면 저희 업계 사람들은 저희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알 정도로 저희 회사가 꽤 유명한데 저는 그 점이 좋았어요. 능력만 있으면 어떤 사람도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일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의 입장에서는 그 점이 그다지 메리트가 아니었는데요. 남편은 저에 비해 승진하고 싶은 욕심도 없고 소위 말하는 워라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 연봉도 미미하게 올랐는데 그게 연차가 쌓이다 보니 제 연봉이랑 남편 연봉이 차이가 나기 시작했어요. 같이 인턴으로 시작해서 신입으로 입사했는데 점점 우리 둘의 입지와 연봉 차이가 나게 된 거죠. 다행히 남편이 그런 점에 열등감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서 큰 문제는 없었지만 남 말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에겐 저희 커플이 이야기 소재로 딱이었어요. 여자인 제가 욕심도 많고 기가 세서 남편 눈을 다 잡아먹어 승진을 못한다. 남편이 일 잘하는 와이프 이용해 편히 살고 싶어 저를 만난 거다 등등. 자기들끼리 모래성을 쌓았다 부셨다. 저희를 가만두지 않았는데 그게 흘러 제 귀에 들어왔다는 게 문제였어요. 저랑 남편은 정말이지 아무 문제도 없는데 꼭 우리가 문제가 있길 바라는 사람들 같더라고요. 그때는 일 때문이 아니라 일이랑 상관없는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기도 했는데 남편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신경 쓰지 마. 자기는 왜 쓸데없이 그런 일로 소중한 에너지를 써? 어떻게 신경을 안 써? 회사에 가면 보는 사람들이고 얘기가 다 들려오는데. 자기한테 그 얘기 전달하는 사람도 이상한 사람이야. 안 들으면 모를 일을 굳이 왜 알려주는 건데? 그리고 중요한 건 나랑 자기가 아무렇지 않다는 거잖아. 난 정말 신경 1도 안 쓰는데. 자기는 소문처럼 내가 자기보다 연봉이 낮아서 싫어? 내 매력이 막 반감되고 그래? 누가 그렇대. 그거야 자기 할 탓이지. 그니까 나도 상관없거든. 자기는 일을 좋아하는 일 중독자지만 나는 내 생활을 유지할 돈만 있으면 만족해. 그럼 된 거 아니야? 우리가 아무렇지 않다는데 어쩌라고. 그냥 지들이 우리가 부러워서 그러나 보다. 측은하게 생각하고 넘겨. 인생이 얼마나 심심하면 저런 쓸데없는 일로 시간을 낭비하겠어. 나는 그렇게 생각해. 자기는 속편해서 좋겠다. 근데 이건 성격 차이잖아. 자기는 자기랑 상관없으면 신경 꺼버리지만 나는 그게 안 된다고. 그럼 그런 생각이 들려고 할 때마다 이 오빠를 생각해. 그럼 다시 막 기분이 좋아지지 않나? 난 그런데 우울하고 짜증나고 그러면 핸드폰 열어서 내 여자친구 얼굴 한번 보고 이따 저녁엔 같이 뭘 먹을까 고민하고 그럼 그런 기분이 싹 사라지더라. 자기도 한번 해봐봐. 그런 의미로 자기 핸드폰에 내 사진이 뭐가 있나 한번 볼까? 이왕이면 잘 나온 사진이 있으면 효과가 더 좋거든. 이렇듯 제 남편은 누가 보면 속도 없이 허허거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사람 자체가 좋은 사람이었어요. 이왕이면 좋은 걸 많이 봐주고 싸우기보다 조용히 멀어지는 그런 사람인데 제가 볼 땐 남편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었어요. 저는 남들에게 인정받으려 아둥바둥 살지만 남편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보이는 성공보다 보이지 않는 평화와 행복에 더 높은 가치를 두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더 남편에게 반했고 좋아했어요. 물론 싸울 때도 있었지만 그때도 조용히 제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때를 기다려 제 기분 상하지 않게 문제를 수습했는데 그때부터 생각했죠.
이런 사람이랑 결혼하면 나도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다고요. 그래서 연애를 마치고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 주저하지 않고 결혼하기로 마음먹었는데 시댁에 처음 갔을 때 너무 많이 긴장한 탓에 위경련까지 왔던 저였지만 너무나도 따뜻한 시어머니의 환대에 얼었던 제가 사르르 녹고 말았어요. 그냥 사랑과 온기가 넘치는 가정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할 정도로 집안 분위기가 너무 좋았거든요. 참고로 저는 엄마가 고등학교 때 폐암으로 돌아가셨는데 4년 넘게 투병 생활을 하셔서 엄마의 정을 오랫동안 받지 못했거든요. 아빠와 할머니가 사랑과 정성으로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주셨지만 다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모두 엄마가 있는데 나만 엄마가 없는 그런 기분이 늘 저를 슬프게 했죠. 그래서인지 늘 가슴에 큰 구멍이 뚫려 있는 채로 사는 기분이었는데 시어머니를 보는 순간 친엄마도 아닌데 너무 좋았어요. 거짓말 조금 보태서 남편을 보고 끌렸던 마음보다 더 컸는데 연신 제 얼굴을 사랑스럽다는 듯 바라보는 그 눈빛과 제 손을 연신 잡고 계셨던 그 온기가 제 안의 구멍을 조금씩 채워주고 있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시댁에 인사를 다녀온 뒤로는 이 남자랑 하루빨리 결혼하고 싶다고 생각했고 최대한 서둘러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그것 때문에 회사에서는 또 속도 위반이니 별의별 소문이 돌았을 정도였죠. 하지만 저는 순수하게 남편과 빨리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었고 시댁에서도 예단 같은 건 필요 없다며 저희 결혼하는데 5천만 원을 보태주셨는데 저희 친정에서도 똑같이 5천만 원을 맞춰주셔서 저희 돈을 합쳐 대출 조금 끼고 작은 평수 아파트를 매매했는데요. 혼수도 그렇고 다른 것들에는 크게 욕심내지 않고 결혼식을 준비하니 다른 예비 부부처럼 싸울 일도 없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제가 친정엄마가 없다 보니 이것저것 챙겨주시려 신경을 많이 써주셨는데 저희 가족들 모두 감동을 받았었죠. 그만큼 시댁, 특히 시어머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셨는데 저희 할머니가 저희 시어머니 손을 꼭 잡고 야가 참 딱 하나입니다. 부족한 게 많이 있겠지만 예쁘게 받쳐있어. 그럼 자도 고마워서 시애미한테도 참 잘할 깁니다. 사돈을 보니 인자 내 마음이 놓여. 인자는 내일 아침에 저승사자가 가자고 해도 내 아무런 미련이 없어. 우리 손녀 잘 부탁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모습에 제가 눈물이 터졌는데 옆을 보니 남편이 더 펑펑 울고 있더라고요. 누가 보면 제가 아니라 남편이 저희 할머니 손주인 줄 알 정도였는데 그래서 저희 아빠도 하나뿐인 사위를 참 예뻐라 하셨어요. 그리고 시댁에도 남편이 외동이었는데 시어머님이 그렇게 딸을 갖고 싶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남편을 낳고 자궁수술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그래서 늘 희망사항으로 딸 같은 며느리를 갖고 싶다고 매일 성당에 나가 기도를 드렸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저를 보고 당신의 기도가 이루어졌다며 저를 정말 딸처럼 챙겨주셨는데 만약에 시어머니 바람대로 딸을 낳아 시누이가 있었다면 제가 그 시누를 질투했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제 결혼 생활은 처음부터 꽃길 그 자체였어요. 그리고 저는 시댁에 가는 걸 참 좋아하는 며느리였는데 남편은 불만이 많았지만 저는 오히려 볼 일 있으니 오지 말라고 하면 그게 좀 서운하더라고요. 어차피 남편이랑은 회사도 같아서 거의 매일 보니 주말에 데이트 욕심도 별로 없었는데 남편은 결혼 전부터 취미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사람이라 자기 집에 가는 건데도 가기 싫다고 애처럼 떼를 쓰곤 했었어요. 그러면 시아버님이 그 시끼 두고 너만 와라.
누가 지 보고 싶어서 오라고 하는 줄 아나? 그냥 우리 세 얘기만 오고 오늘 입도 하나 줄었으니 우리 비싼 데 가서 맛있는 거 먹자. 아빠가 쏠게. 라며 저만 오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세 명이 외식을 할 때 제가 시부모님 딸인 줄 아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럼 저희 시어머님이 활짝 웃으며 네, 우리 딸이에요. 우리 딸 예쁘게 생겼죠? 저 닮아서 그래요. 붕어빵 모녀라니까요. 라고 말했는데 저도 기분이 좋았어요. 그렇게 점점 제가 며느리인지 딸인지 경계도 모호해졌는데 저희 아빠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도 있겠지만 그 가족의 일원으로 사는 게 정말 좋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친정에 소홀히 한 것도 아니었는데 저희 아빠는 사업을 하고 계셔서 바쁜 분이셨고 할머니도 굉장히 활동적이신 편이라 공사가 다 망하셨는데 몸에 좋은 거나 용돈 같은 건 늘 부족함 없이 드리는 편이었어요. 물론 그건 결혼 후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돈이면 다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는데 저희 할머니가 늘 하시는 말이 있거든요. 그건 물질은 곧 사랑이다예요. 사람이 선물이든 돈이든 사랑하는 만큼 베푼다는 말이 있는데 저 역시 그 말에 동감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제 마음을 표현하는 것에 익숙해진 저에게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었는데 글쎄 제가 마음을 듬뿍 담아 준비해간 것들을 시댁에 갈 때면 시어머니한테 혼나고 빠꾸를 먹기 일쑤였어요. 왜 이런 걸 사오냐고. 그리고 네가 우리 용돈 안 줘도 우리 먹고 살 만큼 돈 있다고 돈 봉투도 받지 않으셨는데 처음엔 많이 당황했죠. 그런데 이내 시어머니는 너는 이런 거 사들고 오지 않아도 충분히 우리한테는 선물이야. 우리가 며느리 생기고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데 이런 건 하나 필요 없어. 네가 와서 내가 해준 밥 맛있게 먹고 즐겁게 놀다 가면 그게 제일 좋은 선물이지. 라며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살림이 서툰 초보주부인 저를 위해 시어머니는 손수 제가 좋아하는 반찬과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을 공평하게 만들어서 저희 집 냉장고를 채워주셨는데요. 제가 반찬값으로 조금 시어머니 계좌로 넣었더니 1분도 되지 않아 전화가 걸려왔어요. 야, 너는 내가 분명히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는 결혼 전에 니네 집에 가서 밥 먹으면 밥값도 내고 그랬어? 네? 아니, 그래도 반찬을 이렇게나 많이 받았는데 저도 뭔가 성의 표시는 해야죠. 너 진짜 엄마한테 혼나볼래? 나는 내 새끼들 밥 먹이는 것뿐인데 뭘 돈을 줘. 당장 다시 입금할 거니까 너 다시는 나한테 돈 보내지 마라. 누가 보면 내가 너한테 돈 받고 싶어서 반찬에다 주는 줄 알잖아. 그래도는 무슨 그래도야. 너 분명히 엄마가 경고했어. 그리고 좀 전에 야라고 한 건 쏘리다. 끊는다. 저는 불같이 화를 내는 시어머니 목소리를 듣고 솔직히 많이 당황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시어머니도 핸드폰에 찍힌 돈을 보고 많이 당황했다며 순간 화가 나서 내질렀다고 했는데 이런 격한 반응이 올 거라는 건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자기 엄마가 누구한테 용돈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런 것 같다며 자기한테 고마워하라고 했는데요.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싶어 남편한테 물었어요. 고마워하라고? 누구한테? 누구긴 나지. 내가 결혼 전에도 일괄적으로 우리 엄마한테 용돈을 안 줬기 때문에 우리 엄마는 아빠 말고 돈을 받아야 한다는 개념이 없어. 자기, 지난번에 우리 집에 갈 때도 백화점 상품권 빠꾸 먹었지? 이게 다 내가 밑작업을 잘해서 그런 거야. 그런 의미로 그 돈을 나한테 주는 게 어때? 자기는 어차피 그 돈 써서 없는 돈이었잖아. 뭐라고? 결국엔 그 돈 자기 달라고 하는 말이었네. 아니 뭐 필요한 사람이 쓰자는 소리지. 나는 왜 요즘 자꾸 용돈이 부족하지? 물가가 너무 올랐어.
웃기고 있네. 됐거든? 자기가 요즘 너무 예쁘게 사는 거야. 지난번에 카드값도 그게 뭐야? 나는 50만 원도 안 나오는데 자기는 160만 원이나 나왔잖아. 골프채 사느냐고 그랬어. 요즘 나 골프 시작했잖아. 그것도 고르고 싼 거 산 거야. 아무튼 뭘 하든 자기 용돈에서 해결해. 카드 이렇게 쓰면 오바지. 한도 확 줄여버린다. 진짜 너무하네. 이래서 남자들이 결혼을 하면 가오가 떨어진다고 하는 거야. 우리 와이프는 화끈해서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이거 완전 실망이네. 누가 할 소리. 나는 자기가 이렇게 사치가 심한 줄 결혼 전에는 몰랐는걸? 아니, 이걸 어머님이 봐줬다고? 우리 엄마는 내가 얼마 쓰는지 몰랐지. 용돈도 안 주는데 내가 남는 게 돈밖에 더 있겠어? 근데 지금은 자기가 내 월급 통장 가지고 있잖아. 이건 독재야. 시끄러워. 우리도 얼른 돈 모아서 큰 집 가야지. 그래야 아이도 낳고 살 거 아냐. 자기 외동이라 외로웠다고 애기 최대한 많이 낳고 살고 싶다며. 나도 그래. 그야. 에이씨, 알았어. 저는 불만으로 가득한 남편한테 눈을 살짝 흘겨주고 그래도 기분을 풀어주려 좋아하는 음식 배달을 시켜줬어요. 저희 남편이 피자 킬러거든요. 그런데 저는 피자를 먹으면 잘 소화를 시키지 못해 잘 안 먹는데 그날 남편을 위해서 저녁으로 피자를 먹었어요. 냉장고엔 시어머니 사랑이 가득한 반찬이 많았지만 그날은 피자만한 게 없었죠. 그렇게 피맥으로 남편 기분을 풀어줬는데 그달 저희 친정에 용돈 보내는 날이 되었어요. 전에는 시어머님이 용돈이라면 질색을 하니 별 생각이 없었는데 회사에서 점심을 먹고 친한 선배랑 이야기를 하다 부모님 용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뜻밖의 반응에 제가 놀랄 일이 있었어요. 저는 결혼 전에도 저희 할머니한테 50만 원씩 보내드렸거든요. 그리고 보너스가 나오는 달에는 50만 원을 더해 100만 원을 보내드렸는데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이야기를 주고받다 시어머니는 용돈을 싫어하셔서 안 보내드리고 저희 집에만 용돈을 보내고 있다고 말을 하니 선배가 놀란 얼굴로 말했어요. 그럼 자기는 지금까지 시댁에는 용돈 한 번 안 드린 거야? 네, 저희 어머니가 너무 싫어하셔서. 그럼 안 되지. 어머, 다혜씨 큰일 나겠다. 왜요? 제가 안 드리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닌데. 그리고 싫다고 하시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도 그게 아니지. 친정에 용돈을 보내려면 양가 똑같이 해야 뒷말이 없어. 시어머니가 다혜씨가 매달 친정에 돈 보내는 거 알아? 네? 그거야 굳이. 그치? 모르잖아. 이게 알고 있는 거랑 모르는 거랑은 완전히 기분이 다르거든. 그러지 말고 시어머니한테 나는 매달 친정에 얼마씩 드리고 있다. 똑같이 드리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려봐. 그때도 싫다고 하시면 그땐 자기 말처럼 괜찮은 거지 뭐. 아, 그런 거예요? 저는 선배의 말을 듣고 그날 저녁 바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말을 시작할까 고민하다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시어머니가 깊게 한숨을 내쉬더라고요. 마치 이런 것도 내가 알려줘야 하는 거냐 그런 느낌이었는데 시어머니는 또 불같이 화를 내며 자기는 자식들한테 돈 같은 건 받고 싶지 않다고 목소리에 힘을 줘서 얘기했어요. 너는 왜 내 아들보다 머리도 좋으면서 엄마 말을 못 알아듣니? 내가 언제 돈 없다고 했어? 막말로 너도 돈을 버는데 네가 벌어서 네 친정할머니 용돈 드리는 걸 왜 내가 간섭을 하니? 물론 나도 네 아빠 퇴직하고 돈 궁하면 그래 사람 마음은 어떨지 모르니 그때는 바랄지도 모르지. 근데 지금은 내가 몇 번이고 싫다고 했잖아. 너 괜찮다 하는 거랑 싫다고 하는 건 구별할 수 있지? 내가 아직까지는 니들 돈에 의지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야. 너한테 그런 얘기 하는 그 선배도
무슨 뜻으로 너한테 얘기했는지는 짐작이 되는데 나는 분명 아니라고 했잖아. 죄송해요. 근데 솔직히 좀 어려워요. 저는 어머님한테 계속 받기만 하고 너무 감사한 일투성인데 뭔가 보여지게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답답했거든요. 그리고 주변에서 다들 용돈 싫어하는 부모님은 없다고 하니까. 으이그, 너는 그 이쁜 입뒀다 뭐하니? 왜 표현을 못해? 너 방금도 했잖아. 감사한 일투성이라고. 넌 그저 입으로 나한테 립서비스 하면 돼. 얼마나 듣기 좋니? 내가 그 말 들으려고 그렇게 반찬해서 갖다 주는 거야. 너무 맛있어요. 감사해요. 잘 먹었어요. 다음에 또 해주세요. 얼마나 많은데? 나는 그깟 돈보다 그런 말이 더 좋아. 이젠 알겠니? 네, 이젠 정말 잘 알겠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머님이 제 시어머니라서 진짜 다행이에요. 어머, 어쩜. 하나를 알려주니까 열을 하네. 그래, 나도 네가 내 며느리라 너무 좋다. 그럼 너 피곤할 테니 이만 전화 끊자. 수고해라, 우리 딸 같은 며느님. 어때요? 저희 시어머니 진짜 너무 좋으신 분인 것 같지 않나요? 저는 시어머니들은 전부 며느리를 어떻게든 괴롭히고 부려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말로 만난 제 시어머니는 그것과 다르게 천사가 따로 없다 하는 그런 분이셨고, 저는 그저 립서비스가 아닌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시부모님에게 잘할 수밖에 없는 며느리가 되었는데요.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어이없게 터졌어요. 전부터 물가가 어쩌고 하면서 슬쩍 용돈이 부족하다고 말하던 남편이 어느 날부터는 계속 용돈이 너무 부족하다고 대놓고 자기 용돈을 100만 원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참고로 저희 남편 용돈은 당시 50만 원이었어요. 물론 그게 많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비상용 신용카드도 있고 점심이나 저녁 같은 경우는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가 가능해서 흡연도 하지 않는 남편인지라 그 안에서 취미활동하는 비용을 잘 쓰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2배인 100만 원을 주장했어요. 하지만 저는 남편한테 그렇게 용돈을 줄 수는 없었는데 어머님이 용돈 얘기하지 말라고 하셔서 50만 원짜리 정기적금을 추가로 들었거든요. 거기에 변동금리인 대출금까지 있으니 어떻게든 절약하며 지내고 싶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용돈이라고 할 것도 없었거든요. 그냥 저희 생활비를 책정한 200만 원에서 필요하면 기초 화장품이나 사고 거의 대중교통 이용한 데만 쓰는 카드값 내는 것이 다였는데 어쩌다 친구들 만나 밥 먹는 것 빼고는 쓰는 돈이 없었어요. 취미 부자인 남편과 다르게 저는 TV 드라마 보고 유튜브 보는 게 취미라면 취미라 돈 한 푼 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지금도 충분하다. 미래를 위해서 자기도 참아라 라고 말할 수 있었는데 참, 사람들 입이 무섭다고 제가 친정에 50만 원씩 용돈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어찌하다 남편이 들었더라고요. 물론 이야기를 편하게 하면서 비밀이라고 하진 않았지만 그 말이 돌았다는 사실도 저는 충격적이었는데 저랑 이야기를 나눴던 선배도 말하면 안 되는 거였냐며 자기는 단지 친정에 용돈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시어머님이 용돈은 필요 없다고 말한 게 너무 레전드라 그 이야기를 하다가 나왔다며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물은 엎어졌고 남편이 어떻게 시댁에도 주지 않은 용돈을 친정에만 줄 수 있냐고 처음으로 서운한 티를 냈는데 저한테 서운하다 못해 실망했다고 하더군요. 자기 엄마가 그렇게 딸처럼 아껴주고 반찬도 자주 해다 주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친정 용돈을 끊으라고 했어요. 뭐? 우리 할머니한테 드리는 돈을 이제 주지 말라고? 그렇잖아. 시집 갔으면 출가 외인이고
우리 엄마도 안 받는 용돈을 왜 할머님이 받아? 장인어른 있잖아. 손녀한테 용돈을 받는 할머니가 어딨어? 그리고 할머니 연금도 나오고 나름 부자 아니야? 그거랑 무슨 상관이야. 나는 결혼 전에도 우리 할머니한테 용돈 보냈고 나 이만큼 키워줬으니까 내 힘 닿는 데까지 계속 드리고 싶어. 그리고 어머님한테도 말씀드렸고 어머니가 원하시면 똑같이 드릴 생각이었다고. 그래서 우리 엄마가 안 받겠다고 했으니 상관없다? 그래, 어머님이 괜찮다고 하면 된 거 아니야? 이야, 진짜 너무한다. 우리 엄마는 자기가 이렇게 자기 친정만 챙기는 걸 알면 얼마나 서운할까? 남편은 저런 식으로 계속해서 저를 이기적이고 나쁜 며느리로 내몰았어요. 그 말을 듣는데 저도 기분이 나빴고 남편은 무조건 똑같이 하라며 똑같이 하는 것도 자기 입장에서는 많이 양보한 거라고 했는데 그땐 저도 화가 나서 목소리를 키우고 싸웠어요. 양보를 했다고? 자기가 뭘 양보해? 친정이랑 시댁이 똑같냐? 자기 아까 분명히 그랬지? 우리 엄마가 원하면 똑같이 드릴 생각이었다고. 그것부터가 잘못됐지. 자기 할머니한테 50만 원 보내는 거면 우리 집엔 못해도 70이나 80만 원은 보내야 하는 거 아니야? 뭐라고? 내일 회사 가면 물어봐. 아마 다들 시댁을 더 챙긴다고 할걸? 언제는 자기가 결혼 전부터 용돈 안 드려서 괜찮다며. 내가 언제 그랬어. 괜찮다고는 안 했어. 그리고 나는 자기가 나 몰래 할머님한테 용돈 드리고 있는 줄 몰랐잖아. 내가 그렇게 용돈 부족하다고 올려달라고 하는데도 무시했으면서. 말 다 했어? 내가 우리 할머니한테 자기 몰래 용돈을 드렸다고? 왜 말을 그렇게 해? 좋아. 그럼 말 나온 김에 제대로 따져보자. 내 월급 420만 원이거든? 자기 월급 얼만지 알지? 290만 원. 그럼 내가 더 버는데 이 집에서 나보다 못 버는 자기가 돈 더 많이 써. 그럼 이건 공평한 거야? 왜 내가 더 버는데 자기는 왜 생활비 똑같이 내? 거기에 용돈까지? 진짜 이거야말로 계산에 안 맞는 거 아니야? 뭔 계산이 그래. 부부 재산은 공동이지. 공동 같은 소리 하네. 버는 만큼 쓰는 게 공평하지. 그럼 다음 달부터 자기 용돈은 20만 원이야. 그리고 30만 원은 어머니한테 드릴게. 그리고 내가 더 버니까 내가 안 쓰는 용돈 우리 할머니 드린다고 생각하고 나는 똑같이 50만 원 보낼 거니까 불만 있으면 돈을 더 벌어와. 야, 진짜 1억이야? 돈 좀 더 번다고 유세냐? 아님, 나더러 지금 자기보다 못 번다고 바가지 긁는 거야? 시작은 자기가 먼저 했어. 그러게, 왜 가만히 있는 사람을 건드려? 뭐가 맞는지 따져보자며. 저희는 그날 결혼하고 처음으로 부부싸움이라는 걸 했어요. 그것도 생각보다 크게 했는데 제가 남편을 너무 과대평가했는지 마음이 너무 좋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마음은 생각보다 오래 갔는데 저도 남편한테 한 말이 있으니 시어머니가 또 뭐라고 하실 걸 알지만 남편 보라고 남편한테 20만 원, 시어머니한테 30만 원을 그달 용돈으로 보냈어요. 그러자 정말로 화가 난 시어머니가 전화가 아닌 퇴근 시간에 맞춰서 저희 집에 그 돈을 인출해서 찾아오셨는데요.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무서웠어요. 그때 하필이면 남편이 회식이 있다며 제가 먼저 퇴근했는데 시어머님이 떡하고 기다리고 계실 줄은 꿈에도 몰랐죠. 야, 너 정말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돈이 너무 많아서 막 주체가 안 되니? 그럴 거면 째째하게 30만 원 말고 300만 원을 줘라. 그럼 내가 받을게. 어머니, 그게 아니고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너 자꾸 이러는 이유가 뭐니? 너 나 시험하는 거야? 어머니,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저도 이렇게까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머니 아들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요. 저는 화가 나서 씩씩거리는 어머니 앞에서
최대한 자세하게 상황을 설명해 드렸어요. 할머니가 언제까지 살아계실지 모르지만 저는 감사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고, 남편은 그걸 잘못됐다고 말하니 너무 답답하고 나중에 눈물까지 나왔는데, 어머님이 입술을 잘근잘근 씹으시더니 잠시 뒤 저에게 얼음을 넣은 냉수와 고무줄 바지 하나를 가져오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얼음물과 고무줄 바지의 상관관계도 알지 못한 채 시어머님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요. 그 뒤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30분 이내로 집에 튀어오라고 통보하셨어요. 딱 그렇게만 말하고 전화를 끊으셨는데, 제가 가져온 고무줄 바지를 가지고 화장실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입고 오신 치마를 벗고 제 바지로 갈아입은 시어머니는 얼음물을 벌컥벌컥 드시더니 얼음을 입안에 가득 넣고 아그작아그작 씹어 드시기 시작했는데, 놀라운 일은 그 다음부터였죠. 갑자기 시어머님이 몸을 풀기 시작하더라고요. 스트레칭 같은 걸 하셨는데 딱 봐도 당신 아들이랑 한판 붙을 기세였어요. 그리고 정말로 아슬아슬하게 30분을 맞춰 들어온 남편은 마음이 많이 급했는지 현관 비밀번호를 연거푸 틀리더니 겨우 문을 열었는데요. 그때였죠.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오려는 그 찰나에 시어머님이 재빠르게 남편을 발로 밀어버리셨어요. 저희 남편이 운동도 좋아해서 근육이 없지도 않은데 시어머니의 날라차기 한 방에 아파트 복도에서 붕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에 너무 깜짝 놀랐는데, 참고로 저희 시어머님 체격은 아주 왜소하십니다. 힘이라고는 하나도 없을 것 같은 마른 체형이셨는데 어디서 그런 괴력이 나오시는 건지 저도 덩달아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자기 엄마 발길질에 나가 떨어진 남편은 술이 확 깼는지 놀란 토끼 눈을 했는데, 남편이 토끼라면 저희 시어머니는 호랑이 같은 눈을 하고 계셨죠. 사실 여기까지도 입이 떡 벌어지도록 너무 놀랄 일이었는데, 제가 놀랄 일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글쎄, 시어머니 입에서는 차마 여기에 다 적을 수 없는 현란한 육두문자가 무슨 외국어처럼 흘러나왔는데요. 놀라움 그 자체였죠. 일단 내용을 추격하면 이런 거였어요. 너는 어릴 때부터 용돈 받아가면 쓰기 바빠서 어버이날 카네이션도 안 사다 주는 놈이었는데 어따 대고 자기를 팔아서 마누라 가슴에 비수를 꽂냐고. 너 같은 건 내가 장가를 보내지 말고 평생 끼고 살다 폐기 처분했어야 했는데 자기가 잘못했다며, 저를 위해서라도 이혼이 답인 것 같다며 가정법원도 저희 셋이 다 같이 가자고 하셨는데요. 그러시면서 저희가 이혼 도장 찍으면 남편은 알아서 멋대로 살고 저는 며느리가 아닌 당신의 수양딸로 지금처럼 살자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왜 그렇게 저한테는 감동이었는지. 제 앞에 씩씩거리고 서 계신 시어머니가 정말 제 엄마 같았는데, 왜 무조건 내 편을 들어주는 그런 엄마 있잖아요. 딱 그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인간이 술을 먹어 간이 배 밖에 나왔는지 어떻게 아들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며 대들었는데, 그렇게 대들다 시어머님이 신고 오신 슬리퍼로 등짝을 연신 두들겨 맞았죠. 저에게는 다혜 너는 저 뒤로 빠져 있어. 위험하다. 라고 세상 친절하게 말씀하셨는데, 누가 보면 시어머니가 아니라 정말 친정엄마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그 뒤 시어머니의 맹렬한 잔소리가 폭풍처럼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남편도 기세가 만만치는 않았어요. 너는 어릴 때부터 꼭 맞아야 말을 들었지? 이제 장가도 가고 그래서 대접 좀 해주려고 했더니 이게 끝까지 나를 우악스러운 사람을 만드네. 그래, 오늘 아주 너랑 나랑 끝장을 보자. 네가 감히 내 며느리 속을 뒤집어 놨겠다. 너 이놈의 새끼, 이리 와. 너 내가 아주 오늘 확실하게 AS 해버릴 테니까. 엄마,
엄마는 내 엄마야. 아니, 지금 번지수가 틀린 거 모르겠어? 나는 엄마도 다혜 할머니처럼 용돈 받으라고 대신 싸워준 거라고. 용돈 같은 소리 하네. 언제 네가 나 양말 한 짝이라도 사다 준 적 있어? 없지. 근데 이젠 며느리도 있으니까. 그 입 닥쳐? 지가 할 것도 아니면서 어디서 주둥이를 나불거려? 내가 니놈 속을 모를 것 같냐? 엄마가 너 어릴 때부터 말했지? 넌 꿍꿍이가 너무 잘 보이는 인간이니까 평생 정직하게 살라고. 내가 어디 니놈의 속을 맞춰봐? 엄마가 용돈 안 받는다고 하니까 옳거니 하고 그 돈 네가 용돈으로 받고 싶었잖아. 어디서 나를 팔아? 남편은 자기 엄마 말에 전곡을 찔린 듯 꿀먹은 벙어리가 됐어요. 저 역시 그 얕은 수를 몰랐던 건 아니었는데 엉뚱하게 친정 용돈을 끊으라는 말을 들으니 저도 이성을 잃고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되었던 거였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여기서 이럴 것이 아니라며 저는 나오지 말라고 하시고는 남편을 질질 끌고 아파트 단지 놀이터로 향했는데 제가 말릴 새도 없었어요. 그 후 밤에 시어머니 목소리만 저 멀리서 아련하게 들려왔는데 물론 그때도 아주 무시무시한 단어들이 많이 등장했었죠. 그렇게 자기 엄마의 사랑의 응징 AS를 받고 들어온 남편은 기가 팍 죽어 저한테 미안하다고 했는데 얌전히 씻고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대바람부터 시어머니한테 연락이 왔는데 걔가 들어가서 사과했니? 내가 얌전히 들어가서 사과하고 발 닦고 자라고 했는데?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왜 웃음이 나오는 건지 새삼스레 남편이 귀엽더라고요. 자기 엄마한테 혼나고 말을 저렇게나 잘 듣는 아들이 되어 돌아왔으니 너무 귀여운 거 있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다음에도 당신 아들이 말을 안 들으면 언제든지 일러 바치라고 평생 AS 해준다고 하셨는데 정말 감사했죠. 그때 이런 믿음이 하나 생겼어요. 나는 앞으로 시어머니만 믿으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날 저녁 남편한테 또다시 사과를 듣고 용돈 문제는 일단락하기로 했는데요.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10만 원을 주든 20만 원을 주든 마누라가 주는 대로 받으라고 했답니다. 물론 당신은 용돈 같은 거 받지 않을 거라며 그때 가져오셨던 30만 원도 식탁에 놓고 가셨는데 남편이 좀 짠하고 불쌍해 보여서 용돈은 예전처럼 50만 원 주기로 했어요. 그러자 다행이라고 생각했는지 아이처럼 웃으면서 고맙다고 했는데 그 일로 남편은 저한테 친정이 어쩌고 시댁이 어쩌고 그런 소리는 일절 하지 않는 착한 남편이 되었어요. 나중에 안 사실인데 저희 시어머니가 처녀 시절부터 킥복싱을 하셨다고 했는데요. 남편의 외할아버님이 합기도 관장님이셨대요. 그래서 그 옛날에도 여자도 자기 몸은 자기가 지킬 수 있어야 한다며 단련을 시키셨다고 했는데 그래서인지 그 나이에도 날라차기가 예술이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아버님 말에 의하면 시어머니는 주로 그런 고급 기술을 당신 아들 잡돌이 할 때 많이 쓰셨다고 했는데 그걸 보고 있으면 아, 나는 말을 잘 들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절로 하게 되었다고 농담처럼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당신 아내의 고급 기술을 다시 볼 수 있는 기회였는데 못 봐서 아쉽다고 하셨는데 남편이 그런 걸 왜 보고 싶냐며 펄쩍 뛰었죠. 아마도 나이를 먹고 자기 마누라 앞에서 망신을 당한 게 내심 자존심이 상한 눈치였어요. 그러게 아무리 부부 사이여도 30 넘지 말았어야죠. 안 그런가요? 그리고 그날 이후 남편은 다시 온순한 사람이 되어 저한테 충성하는 모습을 아직까지도 보이고 있는데요. 가끔 사고 싶은 게 있다고 징징거려서 짜증나기도 하지만 그래도 제가 고치면서 살아보려고 합니다. 시어머님이 평생 AS 해주신다고 했지만 제가 고칠 수 있는 건 제가 고치려고요.
저도 여차하면 시어머니한테 발차기라도 배우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 멋있고 든든한 시어머니가 계신다는 게 그렇게 의지가 될 수가 없는데 어쩌다 보니 남편이 아닌 시어머니를 믿고 사는 꼴이 되었네요. 좀 웃기죠? 저도 제가 이런 시댁을 만나 이렇게 살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오히려 좋기만 한데요. 바람이 있다면 시어머님이 낳지 못해 아쉬웠다는 딸을 제가 낳아서 지금보다 더 재미있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남편도 지금은 좀 철이 없지만 아빠가 되면 좀 더 어른이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인데 그래서 그전까지는 자유를 많이 누리게 해줄 생각이에요. 이만하면 저희 남편도 저한테 장가 잘 온 거죠. 이래저래 좀 시끄럽긴 했지만 저희 부부는 그래도 천생연분인 걸로 훈훈한 마무리를 해보려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부족한 며느리인 저를 딸처럼 아껴주시는 시어머니와 시아버님에게 제 마음이 달아 없어질 만큼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인데요. 용돈 같은 건 싫다고 하셨으니 추억이라도 많이 만들어드리고 싶어요. 이왕이면 제가 더 많이 벌어서 우리 가족 크루즈 여행도 갔다 오고 싶은데요. 저희 시어머니가 바다를 정말 좋아하시거든요. 거기에 유럽 여행을 가보는 게 꿈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 꿈을 꼭 이루어 드리려고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또 한다고 하면 하는 그런 사람이라 너무 늦지 않은 시간에 크루즈 여행 티켓을 끊어볼 생각이에요. 설마 그때도 불처럼 화내시진 않겠죠? 그리고 철은 좀 없지만 귀여운 우리 남편도 그 순수한 마음 잃지 않고 제 옆에서 오래오래 저한테 충성하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앞으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아이가 생기면 또 많은 것이 변하겠죠? 저는 너무 짧게 엄마의 사랑을 받았지만 제 아이한테는 아주 오랫동안 엄마의 사랑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덜도 말고 더도 말고 딱 저희 시어머니처럼만 되고 싶은데 저도 할 수 있겠죠? 아직은 부족한 게 많은 며느리지만 시어머니와 꼭 닮은 진짜 딸 같은 며느리가 되고 싶습니다. 꼭 그렇게 되라고 여러분이 많은 응원해 주세요. 그럼 제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며 마지막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요. 행복하고 즐거운 날들 되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 행복하게 살고 재미있는 에피소드 있으면 또 사연 보낼게요. 그럼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